3월 3일 마감 시장입니다. 네, 국내 증시 오르는 것도 화끈하게 오르더니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집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7.24%. 네,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코스닥도 4.62%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고 코스피도 1%대 이내까지 접어들었는데 결국 양봉 전환하지 못하고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 물량에 기관들이 장 초반에 순매수 들어오다가 결국 순매도 전환됐죠. 그러면서 대형주를 받아줄 수급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지수가 밀려버리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가 6조 원입니다. 이러면은 12일날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날 하방 베팅이죠. 그러면은 최소 12일까지는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7거래 정도 더 남았네요. 앞으로 7거래 정도는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왜? 선물 만기일에 매도 포지션 잡았으니까.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전쟁 리스크가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니케이가 3%, 네, 중국도 빠졌죠. 중국도 빠졌는 게 결국 이 유가에 많이 흔들리는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가가 상승한 만큼 지수가 반대로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너무 많이 빠져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에서 더 빠지고 있는데 내일도 아마 최소 한 4%대 하락은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절대 비중 확대, 추매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뭐 계속 설명드렸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완만한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6,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러면은 보통 이 정도 거래량 나오면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 정도 거래량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이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고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크게 좀 조정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오늘 왜 하락이 나왔는지 간단합니다. 보통 이제 이번 미국의 그런 이란에 대한 작전이 원래는 4일이었어요. 4일. 4일 동안 작전을 예상한다 라고 해가지고 단기적인 작전이구나 뭐 순회보험을 타격하는 건 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4주에서 5주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지상고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들이 짧게 생각을 했지만 좀 길게 지어질 수 있다. 그러면 길게 이어지면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유가에 좀 불안정한 미국이 왜 많이 떨어졌는가? 간단 미국은 유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아시아 증시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쟁 관련주들, 뭐 물류운송, 정유, LPG, 뭐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양안 선물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수가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전쟁이 언제 끝날 거냐라고 플리마켓의 지금 베팅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4월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월 중순까지는 전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높은 게 4월 구간이기 때문에 전쟁이 최소 3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투자들이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폭락이 나왔죠. 코스피가 7%대, 니케이도 뭐 어제 포함해도 4%대 하락이 나온 거고 대만 각권도 빠지고요. 상해종합지수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WTI 기준으로 75달러를 돌파했는데 이 75달러 기준이 이 6월달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8개월 내 최고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충격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게 우리나라랑 동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금도 떨어지고 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또 오르는데 은은 또 떨어져요. 90달러 가서 또 83달러가 떨어져. 그냥 지금 계속 이런 자산들이 동조화가 돼 있다 보니까 하나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뉴욕시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전쟁 악재로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 저희도 그렇게 좀 대응을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컸는데 여기에 오늘 또 불난집에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호하기보다 불편하게 더 무섭다 하게 되면서 또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또 금투세 관련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너무 반박 영상을 많이 올려들어서 그냥 좀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금투세 하는 국가가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신흥국 지수고요. 선진국 지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의 금투세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무조건 수익 난다고 금투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어 세법 같은 것도 굉장히 조금 빡센데 여기 금수세까지 도입되면은 누가 국장을 하겠습니까? 금수세가 또 개인들한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관이나 외인들한테는 금수세가 부과가 안 돼요. 독박 세금이란 말이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금수세 이슈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6개월만 한 번씩, 6개월만 한 번씩. 예, 커피집 갔으면 그냥 커피나 드세요.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 자, 그리고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저는 분명 이것도 시장이 흔들었다 생각돼서 삼성전자가 지금 정규장에는 8%대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14% 15%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래 하락 나온 거 처음 봐요. 이 정도면 하한가죠. 네, 하한가가 나오고 있다. 어디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금 21선 만나러 가능성이 큰데 18만 원 정도 꼭 지켜줘야 된다. 예, 말씀드렸는데 18만 원 좀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건 21선 지금 돌파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다. 물론 우리가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어도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은 내일까지 페닉스를 이어집니다. 그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ADR 지표로는 코스피는 아직 여전히 높습니다. 예, 여전히 높은데 코스닥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괜히 탄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보시는 거죠. 장중에 한번 20%까지 올라가고 찍었잖아요. 올라갔다 찍은 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고점. 예, PBR도 고점, PER도 고점. 근데 코스닥은 아니란 말이야. 여전히 저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급락이 나도 버티지 못했는데 시장의 수급이 좀 돌아가려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뭘로 해결해야 된다? 전쟁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제가 항상 시장은 정책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라든가 전체적으로 방어를 하면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4일날 귀국해요. 4일날.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에 주식시장 관련된 발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의견 투자들의 이런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너무 강했죠. 네, 거의 뭐 두 종목 합쳐가지고 진짜 한 5조 팔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하락장에는. 그래서 당분간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점들을 염두를 해두시면 된다. 우리가 지금 현금을 많이 마련해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야간 선물도 4% 빠지고 있어요. 저도 공포가 와. 이렇게 시장이 너무 빠져버리면은 공포가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페닉스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페닉스에 조심하시고 늘 강조드리지만은 실적 좋은 애들은 조정 나왔을 때 천천히 또 분하면서 하면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제가 최근 마감 시장 때 계속 강조드렸죠. 이럴 때일수록 분함에도 항상 에버리징, 항상 현금 남겨두고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된다. 물론 포트폴리오대로 안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대로 안 한다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수익 매도를 많이 한 다음에 종목은 안 샀잖아요. 그 대신에.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맞을 거 맞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괜찮은 업종들 위주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뭐 다 팔거나 다 팔고 도망쳐 이렇게 하기에는 결국 지정적 리스크는 해소가 되더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게 장기화되면서 시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좀 최악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가면서 이제 국제유가 선물이 또 흔들리는 겁니다. 금은 선물처럼. 그러면은 또 여기서 변동성 나오는 거예요. 국제유가 선물까지 원유 선물까지 막 위아래로 때려버리면은 이거 이제 진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일단은 80달러 정도까지는 고점이 일단 상방이 막혔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아직 5달러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원하는 하락,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락 나왔잖아요. 조정 나오면 산다면서요. 근데 못 사겠죠. 원래 주식이 그래요. 그래서 맨날 내가 조정 나오면 산다, 더 사고 싶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패닉이 나와버리면은 하기 애매합니다. 근데 전쟁은 괜찮아요. 이게 뭐 진짜 신용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잘 대응하고 있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중 안 지키신 분들이 더 많은 걸 저도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은 셀할 때가 아니다. 패닉 셀할 때가 아니다.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지정 리스크가 이겨낼 때까지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전쟁 관련해서 유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다카이치, 뭐 유럽연합, 한국, 중국 다 안 좋아해요. 중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 제한 막지 말라고 이란한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모두가 안 좋아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만 좋아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지지율 한번 결집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장기화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협상이 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유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절대 추매하지 마라. 예, 유가가 조정 나올 때까지 절대 추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너무 또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